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미경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냈던 오늘입니다.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 호조 소식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다가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넘게 폭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중동 관련된 리스크 여전히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중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석유 화학기지 공습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다시금 오름세를 튀어오르는 모습을 가져갔고요. 국내 증시 또 변동성이 극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서킷 브레이커 매도 사이드카 발동을 하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8% 넘는, 코스닥은 9% 넘는 폭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징적인 종목은 있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또 AI 관련된 협력, 장기 협력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또 상한가 기록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네이버 또한 오늘 장에서 9%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초대형 AI 팩토리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 보였던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7%, SK하이닉스는 4.7%. 그래도 이 정규장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K스퀘어 9.8%, 현대차 8%, 삼성전기 3.2%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11%, 알테오젠 13%, 에코프로 11%, 레인보우 로보틱스 8%, 리노공업 8%,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투심 위축됐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내에서 상승 상위 탑5 화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또 이런 협력 관련된 이야기가 화신 전공에서 있으면서 화신 전공이 상한가 기록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신 또한 오늘 장에서 시세 받으면서 22%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대원제약, 미래에셋생명, 네이버, 삼성 SDS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3종목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4.3%, 현대무백스는 3%, 인카금융서비스는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계좌만 보면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사실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좀 예견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빠질지 몰랐습니다. 특히나 장 중에 또 중동 관련된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키우면서 코스피는 8% 넘게, 코스닥은 9%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참 힘든 시장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이 참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안녕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또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빠지다 보니까 계좌 보면서 힘도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돌렸다고 해요. 맞습니다. 참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지라 많은 분들이 또 시장 관련된 그런 고민들 들고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죠?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의 흐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뭐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상했던 그대로에 대한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단지 수치로만 놓고 보게 되면 8% 9%의 약세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번 주에 시장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고 새로운 전략들을 짤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시장의 변곡점이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포인트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떠한 시장의 전략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을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딱 5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당연히 크게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딱 한 가지죠, 여러분들. 물가 압력입니다, 물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죠. 자, 이 금리 상승을 일으키는 금요일자에 나왔던 이슈가 뭐였죠, 여러분들? 고용 건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죠. 8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17만 건이 나온 거니까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무언가 좀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녁 시간이죠. 저녁 시간에 CPI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CPI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가 꽤 높아요. 근데 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CPI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연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좀 매파적인 의견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이 금요일 날 미증시에 급락세를 만들었고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었던 성장주들 그리고 IT, 테크주들에 대한 하락세로 반영이 됐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릴 정도로 과하게 하락을 했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지방선거 끝났죠.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또 뭐 나왔어요? 그동안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개인과 기관, 특히 ETF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었고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 외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 지속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계속적으로 밑에서 매수를 받쳐줘야 되는 그리고 신규로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딱 스탑이 걸리고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은데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메마른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딱 박혀버리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대비 다른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좀 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울고 싶은데 뭐죠, 여러분들? 더 크게 매가 왔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협상이 지금 교차가 이루어지면서 장중에 뭐 나스닥 선물은 올랐어요. 한 1%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 부분들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계속 빠졌던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WTI 유가가 장중에 4% 이상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상,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가 올라간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이 WTI잖아요. 그죠?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지러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발송이 됐었고 서킷 브레이크, 오전장에는 코스피가 올려고 오후장 장 마감 들어서는 코스닥까지 걸리는 상당히 좀 안쓰러운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아예 오늘 8% 9% 빠졌으니까 에이 이제 앞으로 시장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셔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후자에 가깝죠. 자, 그럼 우리 일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번 주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서부터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개별주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주에 있을 오라클 실적을 보셔야 되겠죠. 오라클 실적이 물론 이제 오라클 자체가 AI 시장에 있어서 큰 영향력들을 미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AI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지금 약화됐던 부분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 그리고 길라잡이로서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 애플 쪽보다는 오라클을 보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요일 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CPI죠.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CPI의 발표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CPI가 높아지면 어떡하지?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빌미를 잡고 시장에다가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수요일 날 CPI 확인하고 내가 시장에 참여할게 라는 심리가 발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또 뭐죠? 그 다음날 미국 PPI 발표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CPI가 발표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 다음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들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CPI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행스럽게 CPI가 시장의 예상치만큼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이잖아요. 그럼 대형주만 움직인다고요. 또 대형주 관련된 종목군들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지수가 많이 빠져 있으니 항상 내만여에 날 때 올라가게 되면 빠지는 구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오늘 내가 매수해가지고 오늘 불안하고 내일 불안하고 수요일까지 불안할 거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최적의 우리가 타이밍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일 날 장 마감 베팅에서 종목을 일부 사보는 그런 베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자에 낙폭이 좀 과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국내가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매크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매크로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CPI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다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과격한 또는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제가 이게 외인 매도라고 외인 매도 지속이라고 쓰긴 썼는데 사실상 장마감 되면서 외국인들은 1조 단위, 2조 단위에서 마이너스 2천으로 줄였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종가에 외국인들은 어찌됐든 국내 증시를 일단은 담았다라는 거. 그나마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21선 지지받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증시는 뭐다? 기존의 상승 추세의 상승 테스트, 지지력 테스트가 금요일날 들어갔다. 근데 이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V자 반등 나오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한다? 미국이 결정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기 지지받는 거에 대해서 안도하지 말고 금요일날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요 상승 추세를 보기 좋게 다 이탈을 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넥스트 거래장에서 일부 종목군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 4% 정도까지 줄인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오히려 지금 시장은 요 부분, 요 구간에서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들.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요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크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나오겠죠. 어떤 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내가 최근의 하락 부분에 의해서 손실 부분들을 빠르게 만회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에 종목들을 보거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일주일이나 2주일여 기간 동안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이때 정도의 시장의 변곡점이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구나. 이벤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네이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뭐 차트가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거 나왔죠, 여러분들? 네이버, 엔비디아 AI 팩토리 협력 기대감에 의해서 3%대 강세가 나왔고요. 참 좋아요. 예, 좀 적극적인 이러한 경영 활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젠슨왕이 취직에 또 출연을 하면서 네이버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IT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췄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긴 한데 일단은 뭐 오늘 강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전공.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신전공. 이것도 마찬가지로 젠슨왕 힘을 받은 거죠. 그에 따라서 현대차 쪽에서에 대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부품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방문을 했죠. 상한가 찍었고요. 그리고 화신전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화신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 이상의 또 급등세를 만들어줬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개별주죠.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거칠게 나오게 되면은 뭐죠, 여러분들? 거래량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소위 얘기에서 약간은 개별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지사.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양지사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양지사를 왜 얘기해 드리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월요일 날 빠지는 거, 화요일 날 빠지는 거, 수요일 날 빠지는 거를 잘 견디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테마주 들어갑니다. 테마주 들어가게 되면 지수가 반등을 치게 되면요, 이 테마주들이 그동안에 월요일 날 올랐던 거, 화요일 날 올랐던 거, 수요일 날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스케줄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테마주들을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잘 못하겠다. 그냥 단순하게 나 지금 시장 빠지니까 수익만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참으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저점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황 얘기를 조금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이 시황 얘기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잘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장이 폭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나 뭐 CPI, PPI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렇게 막 빠지면 오늘 뭐 상승한 종목이 양 지수에서 120종목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기회로 삼아볼 만한 그런 기준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건 아닌데. 참 이게 어렵죠. 특히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너무나 급격하게 빠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얘기를 해드릴 때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도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차트 가지고 뭐 종목을 뽑을게요. 이런 비중을 제가 여기다 이 귀한 시간에 좀 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해가지고 기법만 해가지고 종목들을 뽑는다?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차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빠져, 종목이 빠져라고 했었을 때 모멘텀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 악재잖아요, 악재. 리스크잖아요. 요게 나오면은 이제 지수가 깨지는 상황들이 종목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늘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차트만 해가지고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되게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법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막 강조해서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을 탁 치겠죠. 여태까지 최영우 전문가의 얘기가 맞았구나. 내가 기법만 쫓아다녔는데 그런 거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는 전혀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드리는 게 실전이잖아요. 늘 실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으로 배웠던 거하고 실전에 딱 뛰어들었을 때의 이 판단에 있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딱 시장은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상승, 하락, 횡보.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상승장에 맞는 실전 매매 원칙이 있을 거고요. 하락장에 맞는 실전 매매 원칙이 있을 거고요. 횡보장에 맞는 실전 매매 원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승장에서 실전 매매 원칙을 다 세워서 자, 밀리면 살게요. 밀리면 살게요. 밀리면 살게요. 자, 대장주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겠습니다. 계속 갔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끝이 나오진 않긴 했지만 급격한 하락이 진행이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CPI가 나오고 나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하나씩 하루하루가 다가오면서 생각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추적을 해야 돼요,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시장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전 매매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과하게 빠질 거고요.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또는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짧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짧게 올라가는 이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는 힘을 쓰는데 이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하락장에서 반영을 했던 종목군들은 상승장에서는 안 맞는 종목이 되겠죠. 그럼 바로 갈아타야죠. 이게 바로 실전 매매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나는 원칙 하나만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시장의 분위기에 전혀 접목이 안 되죠. 대응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는 상승장에 대한 내용들, 하락장에 대한 내용들, 횡보에 대한 매매 원칙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주가의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주가의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 차례대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인 건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뭐예요? 매매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만 이해하시게 되면 그냥 그때서부터는 내가 경험을 쌓아나가시면 돼요. 하나씩.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제가 이 차트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6월 5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 제가 두산 로보틱스 차트가 깨졌는데도 제가 왜 말씀드렸을까요? 이거.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분봉이거든요. 이거 5분봉입니다. 5분봉이에요. 그리고 6월 5일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제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로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어요. 차트가 뭐 있을까요, 이거? 차트 없어요, 여러분들. 차트 꾸역꾸역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차트가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숨어있는 모멘텀이 있겠죠. 뭐예요? 젠순항이잖아요. 젠순항.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오늘 발현이 돼서 얼마까지 움직였습니까?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목표가 15만 원을 15만 4천 원대까지 9시 40분에 도달했어요. 40분에.
딱 하루 만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셨으면 이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셨겠죠. 목표가 달성을 했겠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차트로 볼까요? 아니에요. 주가의 변곡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모멘텀이 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과 예상이 필요한 거예요. 예상과 예측.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기술적으로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라고 제 얘기를 안 해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 기법이 먹히는 시장이 있고 기법은 다 제껴두고 시장의 투심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금요일날 6월 5일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두살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HPSP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 바닥에서 움직일 때 요거 먹은 거거든요. 요거 나온 겁니다. 24.5%.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반등 나올 때 이때 잠깐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한 차례 정도 양봉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양봉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마 하루 종일 코스닥 이제 드디어 반등 시장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양봉 하나 보고 코스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양봉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소중하다고요. 그 양봉 하나에서 내가 트레이딩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어닝 장비죠. 그리고 오늘 이 HPSP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또 나왔어요. 뭐 나왔죠? 테슬라 얘기 나왔잖아요. 스페이스X 얘기 나왔잖아요. 테라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 어닝 장비 공급한다는 모멘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밀리니까 쭉 밀려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양봉들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주가에 대한 상승폭도 더뎠었고 낙폭도 크게 나왔던 것들. 그러면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만 우리는 잘 취하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 2000%, 3000%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에 늘상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꺾여요. 고점을 꺾는다고요. 조정 다 나오서 또 리바운딩이 돼요. 근데 이 국면마다 올라가는 섹터군들과 대장주들이 다 바뀌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맥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자, 2년 전, 3년 전, 4년 전 이런 종목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1000% 올라갔어요. 2000% 올라갔어요. 3000% 올라갔어요. 이거 여러분들 시장 2000개 종목이 과연 몇 개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찾기도 힘들어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라는 종목입니다. 항상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타이밍만 보시면 돼요. 이 구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오토웨버를 말씀드렸던 시점이 5월 21일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반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여기서 저점 받고 올라가는 이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정점을 딱 찍는 순간에서 우리는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분할 매도로서 수익을 딱 챙기셨던 분들은 20일선 이탈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 시점에서 100%를 다 먹지는 못했더라도 적어도 뭐예요? 60%, 70%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증시가 오거든요. 시장에. 언젠가는 누구나 슬퍼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항상 시장은 이런 증시가 나와요. 이 증시에서 내가 어떻게 잘 버티느냐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걸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인데
이 실전 매매 활용법 나와 있는 이 차트 정석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올 거예요. QR코드를 통해서 가지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 이 차트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지. 근데 그 어느 지점이 단순하게 차트가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가 지지받는 자리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받는 요 구간대에서 시장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CPI 제가 계속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드리잖아요. CPI.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전장에 출발할 때는 신용 물량이 좀 털릴 수 있겠죠. 충격을 받겠죠. 그러다가 살살살살 진행이 되다가 살짝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오늘 과하게 밀린 부분들이 없잖아, 있으니. 그리고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간으로 나스닥이 한 1% 정도 상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살짝 올라오고 여타 뭐 엔비디아 올라오고 뭐 브로드컴 살짝 올라오고 그죠? 샌디스크 살짝 올라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바로 반영을 해요. 그러면 프리장에서 어떻게 돼요? 살짝 또 리바운딩 됐다가 본장에서는 털리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월, 화, 수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저점 잡히게 되면 또 시장은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제가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차트 정석을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실 때 이 안에 있는 내용,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한번 쑥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그냥 기법이라고 부르자고요. 기법, 매매법이라고 부르자고요. 요것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종목들을 설명드렸던 것들.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모멘텀 플레이 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날 HPSP 6월 2일 날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반등하면서 가장 많이 움직일 소부장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요 기준점들을 우리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요 차트의 정석 신청하시고 지금 시장이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최근의 시장은 경험이 적으신 거잖아요. 주식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고점에 들어갔어요. 옆에서 뭐 옆집 엄마, 옆집 영희 엄마, 앞집 철수 아빠가 돈 벌었다고 해서 막 뛰어들어가셨던 분들. 그분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이참에 주식이 이런 데구나. 주식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주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하고 그만두실 거예요? 2달하고 그만두실 겁니까? 뭐 석 달하고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영원히 계속을 하셔야 되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그리고 경제활동을 내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준하는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주식시장에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이참에 진짜 제대로 된 수익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이 참 힘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이런 실전에 있어서 매매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기 하나씩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지금 바로 오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장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장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좀 시장을 보시기가 무서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장도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필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과 더불어서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이 기법에 대한 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절에 설명을 좀 드렸던 HPSP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그러니까 종목들을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뭐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어요. 자, 이평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기술적 지표가 뭐 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시장을 건너뛰고 모멘텀을 건너뛰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베이스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아니면 베이스가 되는 거는 그냥 시장이다, 시장. 시장에 대한 의미를 되게 부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지속형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내가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역으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빠지는 데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그냥 쉽게 표현하게 되면 개별 모멘텀이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장 색깔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살까, 어떤 섹터를 볼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까를 결정만 지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HPSP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HPSP를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날도 금요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역발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코스닥 소부장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 뜨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양봉 뜬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120원 지지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아니죠. 120원 지지를 받는 가운데에서 코스닥 지수가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한번 나오겠다라는 거에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매크로하고 섹터와 종목이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리바운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24.5%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앞전에 그냥 설명만 드리고 말았는데 이거 6월 5일 날 어제입니다. 금요일 날. 6월 5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로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거든요. 차트 다 깨졌어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 설명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양봉,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그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여타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어떻게 되죠? 덜 상승했어요. 모멘텀이 적었기 때문에 덜 상승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산그룹과 젠슨항이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강력한 파트너십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날 금요일 날 장중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LG CNS나 LG전자나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나 LG가 중간중간에 퉁퉁 올라와요. 근데 LG는 뭐예요, 여러분들? 쭉 움직였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이 붙기 전까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낮죠? 약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상승폭이 가장 적었는데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말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차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모멘텀. 그리고 금요일 날 미증시가 빠졌을 때 오히려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구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과 예상이 결합이 돼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은? 오전장이 이런 식으로 프리장에서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툭 밀렸다가 9시 40분까지 이 30분 동안의 리바운딩이 몇 프로?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15만 원 드렸던 이유가 있겠죠. 왜? 이 15만 원이 앞전에 보여줬던 음봉 캔들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만 우리가 변동성들을 보고 지금 당장은 시장 안정화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니 수익만 챙겨보자. 실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승에 맞는 종목군들 우리가 또 찾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 매매 패턴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훈련을 하시면 돼요. 계속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상승 종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령들을 제가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밑에 QR코드 나갈 거예요. 이 QR코드 통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10시 반에 무료 주식 강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일 전략 제시해 드릴 거고요. 주요 업종 얘기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 관심 종목까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더라도 항상 지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주식 뭐 맨날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힘들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들 때가 엄청 크게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우리가 또 수익 실현시킬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또 오전 10시간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이라는 건 늘 올라가지 않고 기쁠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 힘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더 지치고 또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내 계좌 어떡하지? 라면서 고민이 참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또 나만의 무기 하나씩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또 하는 실전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입니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 또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선물처럼 이 전자책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라나 참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요 업종과 종목들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슈까지도 파악하면서 전반적인 시나리오까지도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는 장 중에 출렁임을 혼자서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시면서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간만을 또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에 좀 관심 가지면 좋을지 퍼스트 클래스 종목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을까요? 참 어렵죠. 네. 뭐 8%, 9%씩 썩히까지 걸리는 요 시장에서 참 종목을 얘기를 한다는 게 완전 좋겠어요. 야, 이 상황에서 뭐 종목이야 말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황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여러분들, 그죠? 저는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게 되면 시장이 어떠한 식으로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다 이벤트는 거의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음 주 FOMC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비 자체는 CPI죠. CPI가 어느 정도 시장에 유연한 결과물들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FOMC 쪽에서에 대한 성향들도 또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차예요. 현대차 갖고 오면 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왜 안 갖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좋아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저의 의견 자체는 바이앤 홀딩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밀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종목군들보다는 어찌됐든 이번 정기 변경,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여전히 젠슨항이 국내의 방안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는 어찌됐든 피지컬 AI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6월달 돼서 현대차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이 상장 계획, IPO 계획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장 자체가 중소형주종목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차트 자체, 이동평균선에 대한 차트 자체는 깨지긴 했지만 저점 영역권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현대차가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는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6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장에 대한 변동성들을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65만 원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손절 라인은 5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히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라인을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이 리바운드 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가 어디서 설명을 드릴 거냐?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종목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120에서 딱 걸렸어요. 오늘 장대 음봉 맞았거든요. 지수가 리바운딩이 될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힘든 시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한번 공략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현대차와 더불어서 히든 종목 두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히든 종목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과 더불어서 이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오늘 또 들고 온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서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때 또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장 중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장도 대응 같이 해드릴 예정이고 또 그리고 관심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까지도 같이 한번 또 지켜볼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지금 바로 또 스캔하시고 교육방까지 입장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